하고 시작할까요? 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업을 하겠어요. 네? 좀 더 큰 목소리로. 반갑습니다. 그, 성공의 정의는 좋은 습관의 완성입니다.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이 결코 Recording in progress. 좋은 습관 중에 저는 제 인생에 세 가지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5년째 매일 1시간씩 운동. 어, 매일 25년. 팔굽혀펴기를 매일 300번 해요. 몸을 보여드릴까? 얘라 그런 사람 100만 원씩 내고 보세요. 네. 매일. 오늘도 4시에 일어나서 하프 마라톤 했어요. 하프 마라톤. 매일 4시 반쯤 일어납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 강남 마라톤 풀코스 21번째 풀코스 신청했습니다. 왜 강남 마라톤을 가냐면 시책이 제일 좋아요. 3원 가든 불고기를 1인분 값에 3인분을 줘. 완조한 사람. 그게 어머. 욕심이 나가지고. 어머, 제 인생의 두 번째 습관은 책 읽기입니다. 그리고 하루 읽고라고 일본의 독서 열풍을 몰고 온 사람이 있어요. 하루 읽고. 30만 권이 팔렸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일본 젊은이들의 독서 열풍을 몰고 왔어요. 책 이름이 오만 무son. 책 이름이, 아니요. 책 이름이 지성만이 무기. 지성이 무기다가 아니고요. 지성만이 무기. 다른 건 무기가 없다. 그 사람이 쓰는 단어가 그 사람의 오늘을 얘기하죠. 500개 단어를 쓰면 500개 인생을 산 사람이고 5,000개 단어를 쓰면 5,000개의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을 반드시 봅니다. 반드시 봅니다. 현금이 경쟁력이다. 보셨어요?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17가지 계명. 어젯밤에 읽은 책이에요. 목차를 보고 책 전체를 읽진 않고요. 제가 관심이 되는 분야만 읽습니다. 40에 읽는 쇼펜하우 이런 책은요. 그냥 옆에 두고 보면 심정적 위로가 충분히 됩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올해 제일 많이 팔린 책 Same as Same.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 40에 읽는 쇼펜하우. 정말 좋습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책 읽지 않는 사람의 공통적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 욕합니다. 가장 쉬운 것. 전 대통령도 욕하고 지금 대통령도 어떻게 당이 바뀌었는데 또 욕하는지. 두 번째는 쓰는 단어가 아주 낮은 수준의 단어를 씁니다. 대박 이런 뜻. 끝내줘 이런 뜻. 그래서 대화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책을 통해 그 사람의 대화를 연결하는 것은 영업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핵심. 언어는 생각의 표현입니다. 생각은 책에서 나옵니다. 몸은 내가 살아온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살은 게으름이 몸에게 복수하는. 세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편씩 글을 써요. 제가 쓰고 아침에 보면 기가 막힌 표현들이 막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6권의 책을 썼어요. 지금까지. 거의 팔리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식구들이 또 사고 또 사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나는
강남에 아파트 하나 놓고 죽었다. 이런 얘기가 정말 듣기 싫어. 음, 내 생각에 틀린들을 글로 남기는 것이 음, 저의 프라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음, 여러분, 만남은 눈금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다음 만남이 없는 거예요. 강의는 씨앗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강의를 잘 보시고 자신감과 용기를 갖는 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50분 하고 10분 쉴 거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다소 복잡한 거기 때문에 조금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오늘 의사 강의 첫 번째입니다. 다음 달은 컨셉 강의를 이 두 달 남았기 때문에 컨셉으로 고객을 설득하는 저해지 중심 보험 경영행정기 컨셉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어, 오늘 드릴 얘기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 세상의 변화 중에 지금 만나면 하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잠깐 모았고요. 두 번째는 온 에셋의 병원 마케팅이 왜 대한민국 최고인지를 여러분이 보여드리고요. 오늘의 주제죠. 사내근로복지기금 미니 프로젝트. 이거는 이미 제안서를 여러분들께 인쇄해서 다 드렸습니다. 월요일부터 여러분 목표를 나는 올해 2개에서 3개의 사근복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셔도 충분한 자신감을 드리는 시간을 첫 번째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10월에 드리는 3가지 얘기.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프로 배우죠. 신양 씨가 화가로 변신해. 화가로. 그래서 10년 동안 그림을 그려. 언제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신양 씨의 인터뷰를 보고 너무 느낀 게 많았습니다. 너무 느낀 게 많았어요. 그래서 박신양 씨의 인터뷰부터 요즘 만나면 이 TV를 보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되는 흑백요리사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양 씨의 얘기입니다.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로 전 국민의 정말 사랑을 받았지. 그리고 화가로 변신했습니다. 박신양 씨가 러시아로 동국대 연극영화과 나왔는데 러시아로 유학을 가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 삶이. 그래서 담당 교수를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담당 교수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시 한 편을 추천해 주셨어요. 시 한 편. 여러분, 이 박신양 씨는 그로부터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시를 언제나 가슴에 두고 지냈다는 박신양 씨를 완전히 변화시킨 시는 쇼펜하우어의 시입니다. 그냥 간단해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왜 당신의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다 힘듭니다.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힘듭니다. 가족, 건강, 경제, 그리고 미래. 또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삶,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았을 때보다 걱정이 많았을 때가 훨씬 많은. 그러면 걱정이 많으면 그 걱정은 내 인생에 없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도 내 삶의 일부지. 그렇다면 그 걱정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뭐냐? 기독교에서는 기도라고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108배라고 얘기해요. 이슬람교에서는 하루에 4번 드리는 예배라고 얘기해요. 저는 걱정을 이기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도전하는 겁니다. 어차피 걱정이 없을 수 없는 삶이라면 그 걱정을, 어려움과 힘듦을 도전하는 것이 제대로 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이 요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지 벌써 한 8년 됐습니다. 이분은 미국 대학 역사상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이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오바마 정부 때 미국 정부 내에서 장애인 단체 일을 기가 막히게 하셨던 겁니다. 유엔 일도 했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님이십니다. 여러분, 2006년 루즈벨트 재단이 뽑은 127인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강영우 박사. 이분의 삶을 놓고 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왜냐하면 실제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아낀 참모 중에 한 분이었다고 하는데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좀 놀랍게 축구공에 벽면으로 맞아서 실명을 합니다. 축구공이. 15살. 실명을 한 것을 어머니가 보고 충격으로 8시간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뇌출혈로 어머니가. 그리고 아버지가 안 계셔서 아이들, 동생들을 함께 보살피던 누나도 죽습니다. 완전 혈혈단신이 됐고요. 이제 자기가 동생들을 챙겨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자살 시도를 했는데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점자 성경을 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귀의하기 시작합니다. 영어 점자 해독을 하고 미국으로 날아가서 정말 피츠버그대의 이 장애인 최초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장애인 최초에.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일을 하시다가 한 8년 전에 선종하셨어요. 이분의 삶 자체가 희망의 전도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이분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기도가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눈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눈을 고쳐줬다면 자기는 누나에 이어 공장에 들어가서 소녀가정이 됐었다. 눈을 고친 게 아니라 그 눈 속에서 삶을 이겨나가라는 지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명이라는 치명적 약점이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이분의 가장 마지막 기도는 실명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실명을 통해서 오늘날 복을 받게 해줍니다. 여러분 2004년에 반포대교에서 마티즈 전소돼서 온몸에 5도 화상을 입은 정말 기적의 소녀 기억하시죠? 지금 그분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자기가 놀라운 고백, 신앙 고백한 과거로 돌아가겠느냐고 물 때 돌아가지 않겠다. 저는 요즘 밤에 11시쯤 돼서 유튜브로 혹은
이 중계를 하게 되면 이 프로를 한 30분 정도 봅니다. 보다가 운 적도 너무 많아요. 기가 막힙니다. 완전 최고의 요리사 100명하고 도전자 100명이 1대1로 붙어. 그리고 블라인드 테스트로 음식 맛만 가지고 승자를 겨눕니다. 그런데 정말 그 자기가 주어진 시간 동안 세상에 없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아마추어들의 땀과 노력과 그 정말 열정, 해보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가슴을 벅차오르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어, 태강록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이거 완전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셰프인데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에 맛에는 신의 한 수 같은 게 없다. 과정이 평범한데 한 가지 비법으로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요리는 천재처럼 하는 게 아니라 개미처럼 하는 것이다. 땀방울이 꽃을 피워내는 모습, 상대방의 성실함. 여러분, 무슨 아주 특별한 셰프도 요리 앞에서 너무 겸손해요. 너무 겸손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 진지함이 이 프로가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실패도 내 삶입니다. 실패도 내 삶입니다. 세스 고딘이라고요. 마케팅의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실패했다면 내가 이기는 것이다. 두 번째, 도전, 또 도전하다. 세 번째는 삶의 안심이 됩니다. 다음에 진실을 믿음. 여러분께 제가 오늘 10월에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두 번째, 저는 1996년에 사업 단장을 나왔습니다. 1996년. 제가 신문방송학을 전공해서 사실 보험 영업과는 완전히 담을 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든 광고가 대한민국 광고대상을 한번 받았어요. 그게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라는 아주 감동적 광고. 그래서 사업단장을 나가서 첫 번째 주에 동행을 갔어요. 개박살 났어요. 당신은 왜 여기 왜 왔니? 신문방송 광고 홍보팀에 6년을 있다가 단장을 나가니 뭘 알겠어. 한 달을 준비하고 다시 그 고객에 갔습니다. 그 고객이 96년이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월납 6천만 원이었어요. 월납 6천. 제가 걸어가는데 구미를 걷는 뒤에 FC가 보이질 않아.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가로등에 기대서 울고 있어. 월납 6천만 원. 그리고 의사를 다시 봤습니다. 우리나라 선릉역에서 제일 큰 치과 의사였어요. 어마무시한 돈이 있군요. 진짜. 그리고 나서 2006년에 A 플러스에 입사해서 잊을 수 없군요. 저는. 일산의 치과에 동행을 했어요. 일산의 치과.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 선생님이었는데
저하고 좀 친해지자 집으로 저를 초대했어. 서울대 치대를 나는. 집에 갔는데 아주 젊은 의사님인데 안방에 자개장이 있었어. 이게 세상에 자개장이 나이 들지도 않은 분인데 자개장이 있었고요. 그 자개장을 여는데 돈이 가득 차 있었어. 진짜? 60칠. 그때는 5만 원짜리가 없어서 만 원짜리 60칠. 돈 세는 기계 은행에서 빌려서 가서 그걸 세서 다 가져왔어. 월납 이력자. 2006년 의사를 제가 만난 의사 숫자를 보니까 400명이 넘게 정말 많은 병원장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사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상속 증여를 알아야 되고요. 법인을 아셔야 돼요. 법인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는 급여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법인 CEO는 소득이 10개나 됩니다. 10개. 그리고 법인이 갖고 있는 최고의 특징은 가업상속 공제입니다. 의사는 당연히 의사도 가업상속 공제가 되는데 반드시 자제분이 의사여야 되고 같은 과목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인의 가업상속은 그냥 직원으로 등재만 하면 됩니다. 10년만 법인을 운영하면 300억이 면세로. 따라서 의사와 법인을 연결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법인의 가장 큰 건 증자입니다. 증자. 증자. 의사는 증자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법인의 CEO가 지금 창업하고 10년만 창업을 법인을 운영하면 300억이 면세된 제도가 우리나라의 가업 상속 공제 제도입니다. 9년 되는 시점에 200억을 증자해도 1년만 기다려도 비과세와 똑같이 가업상속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앞으로 영업을 하이클래스 영업을 하시려면 당연히 의사는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의사는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병원장 프레는 아주 많은 부분을 여러분이 익히셔야 되고요. 우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학교입니다. 학교 영업을 제가 한번 제대로 여러분께 제안서부터 교사에게 주는 것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35만 명 중에 매년 2만 명이 자살 충동을 갖고 있고요. 그 중에 약 1%, 200명이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60명이 사망합니다. 학생. 학생 사망의 원인이 학교 측에 있다면 그 학교장은 거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5억에서 많게는 6, 7억까지 몰아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든 오도메드 상품은 1인당 5억씩 지급하게 되고요. 학교를 출입할 수 있는 최고의 명문입니다. 75만 명의 행복지수는 전 세계 꼴찌입니다. 세상에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행복도를 체크했을 때 54점밖에 되지 않는 유일무이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학교를 출입할 수 있는 것, 바로 학교배상책임보험을 적절히 권유한 학교 영업이야말로 우리의 특징을 아주 극대화하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여러분이 아주 유의미 있게 봐야 될 것은 58만 3천 법인의 적금입니다.
법인의 기법을 이해하시고 법인 전반에 여러분이 제대로 된 아주 기초적인 지식만 있어도 의사 영업에서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하나의 예를 딱 들어볼게요. 지난달에 월납 500을 했는데 딱 하나입니다. 10억짜리 부동산을 공시지가로 증여하는데 손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3억 5천이 나옵니다. 그런데 손주의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 증여하면 600만 원밖에 증여세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의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관심은 언제나 절세입니다. 의사는 은퇴도 없고 또한 수입이 적지 않은 수입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도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항상 절세입니다. 항상. 그래서 절세에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법인이 아니지만 법인의 노하우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거고요. 또한 컨셉 그리고 상속 기업까지 잘 연결이 되면 전방위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온 에셋이 앞으로도 병원 관련 넘버 톱이 분명히 될 것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의사, 법인 영업 전반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2000년부터 24년 동안 450개 정도의 병원을 했는데, 병원을 뵐 때마다 개인, 법인, 상속증여, 부동산 전반을 함께 공유하면서 아주 종합적 플랜으로 고객을 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작년 1월이니까 벌써 1년하고 8개월 됐죠? 이런 고객을 만났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고백합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저보다 더 많이 알았어. 투자 강연을 3번 왔어, 3번. 3번 왔고, 1월, 2월, 3월에 오고, 4월에 마음을 열었어. 그 얼마나 마음 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마이클 조던이 전설적 농구 선수인데, 17년 동안 아세요? 3번만 우승했습니다. 그러면 14번은 어린 시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약이 안 나와. 그러면 그 전 시간이 어린 시간이 아닌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 들인 겁니다. 준비하는. 고객은 포기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포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밸류마크에서 1등하는 이름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복주입니다. 복주 이름. 복주. 복주. 그 사람 월납 5천만 원을 저하고 6번 동행 가서 했는데 들어보세요. 해상 케이블카 CEO예요. 여러분 나는 처음 알았어. 해상 케이블카가 엄청난 일이 가요. 직원 20명에 매출 200억인데 150억의 순이익. 들어가는 돈이 50억밖에 없어. 그래서 거기 브리핑을 했는데 들어보십시오. 광주에 계신 분이 저하고 같이 5번을 했어요. 마지막 클로징이 3달이 미뤄졌어. 그러니까 6개월이 걸린 거예요. 3달이 미뤄졌는데 마지막 클로징 할 때는 어땠는 줄 아세요? 와서 자. 그 CEO 사무실 옆에서 자. 그리고 아침부터 정말 찾아가서 전화. 그러면서 월납 5천만 원의 경영정리니까 한 6억 벌었잖아요. 응? 그런데 저한테 이런 얘기. 6번, 6개월 만에 6억 버는 잡이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2년을 쫓아다닌 고객도 1등에 1등. 밸류에서. 그런데 그 양반도 저한테 너무 많이 감사했어. 그리고 너무 많이 배웠다. 아직도 저하고 연락. 의사 마케팅 1등이야, 1등. 광주에 의사 마케팅은 혼자 다 해요. 그런데 저희 아이디어도 보고, 기가 막힙니다. 그분이 준 아이디어가 뭐냐? 병원장의 와이프와 자식에게 사내근로복지금 혜택을 주는 방법은 그분이 준 아이디어. 그런데 저는 그런, 그분의 노하우 공부 엄청 해요. 엄청나게 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지. 우리가 마음 열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해요. 영업이 안 되는 사람의 핵심은 뭐냐? 손자병법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손자병법은 싸우기 전에 이겨라. 싸우기 전에 이겨라. 여러분은 의사를 만나거나 CEO를 만나거나 고객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벌써 지고 들어갑니다. 왠지 아세요? 만나준 시간이 고마워. 의사가. CEO. 그럼 벌써 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권유할 때 쭈삐쭈. 그리고 3개월에 한 번 만나니 어떻게 해? 바로 상품을 권해야 돼. 멀리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 이겨라라는 말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아니, 3개월에 한 번 만나면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자고? 아니죠. 계속 관리받고 있다는 느낌을 고객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간 고마웠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정보를 나한테 줬어?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권하는 거에 오픈 마인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객을 하루에 몇 명이나 만나요? 그리고 한 고객을 몇 번이나 만나요? 6번, 7번 만나야 처음 마음을 엽니다. 6번, 7번 만나도 안 여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아요. 3개월 투자 강의를 듣고 봅시다. 그래서 본 고객이에요. 병원이 4천억짜리 초대형 병원이지. 구리에 있어요. 장사 기가 막히게 잘 돼. 장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팩트는 딱 하나 줬어. 4천억이고 아들도 의사고 딸도 의사. 이걸 제가 해결했어요.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 마지막에 당신 훌륭하다. 이 원장님 병원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월락 5천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딱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병원에 대해서 많이 버렸어. 병원의 초짜들, MSO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나한테 해준 얘기가 정말 많았어.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현재 4천억에 법인을 2개 설립. 첫 번째 MSO 법인을 설립하고요. 의약품 관리회사. 이거는 너무 큰 병원이기 때문에 이 병원의 의약품을 이 MSO가 하면 바로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 대상이 돼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비슷한 병원의 MSO를 2개 만들어서 서로 교차 거래하게. 이 사람이 기가 막히다. 당신이. 물론 세무법인의 도움을 받겠지. 두 번째, 여러분 병원은 한 평 공사비가 평당 2억씩 돼요. 왠지 아세요?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너무너무 비싸요. 그런데 그렇다면 병원에서 제일 건축비가 드는 곳이 어딜까요? 기숙사입니다. 기숙사는 반드시 필요한 거. 그래서 MSO를 하나 더 세워. 법인을. 그래서 이 법인은 뭐를 사냐면 병원에서 현금이 제일 많은 곳 어디죠?
장례식장을 매입했어. 100억을 빌려줬어. 그 병원에. 21억 7천이 넘으면 인정이자를 내잖아요. 인정이자 내도 수입이 훨씬 많아. 100억을 아들 법인에 빌려주고 아들 법인이 장례식장을 사는 거야. 계속 돈을 모으는 거지. 그리고 요때 바로 저는 종신보험 100억 플랜을 보냈고요. 종신보험 100억 플랜을 받으셨고 가업상속공제까지 아들, 딸이 다 의사니까 활용하는 것으로 4천억짜리면 상속세 2천억 낼 걸 요거를 가업상속공제 법인 1에서 400억, 2에서 1000억, 1 매각 400억, 그리고 종신보험 100억 이렇게 준비해서 500억만 내게 바꾼 사례가 이런 사례입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정말. 그리고 큰 그림의 병원은 이렇게 운영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 에셋의 여러분 병원 마케팅의 핵심은 의사를 알아야 되시고 그리고 실제 의사 가업상속의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이해하셔야 되고 병원 경영, 절세, 자산관리, 종합자산관리, 자산상속까지 모두 다 익히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1년에 걸쳐서 토요 특강을 활용해서 제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강점, 오네셋 병원의 강점은 의원부터 상급 병원까지 토탈 솔루션을 갖고 있고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금의 사근복부터 시작해서 이슈가 되는 모든 5대 어벤져가 있고요. 상속징역까지 같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의원, 병원, 아주 현금이 많은 성형외과는요. 치과는 일반 의원급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비자금 기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필수 의료, 종합병원, 그리고 법인 다 다른 어젠다들이 존재하고요. 이 다 다른 어젠다들을 정확히 고객의 특성에 맞게 연결할 수 있는 회사는 결코 많지 않다. 이 말씀도 여러분께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병원의 부동산의 이전, 사내근로복지 기준, 그리고 병원 부설 연구소, 그리고 병원 장애 특허, 실제로 세액 공제가 25% 되는 직무 발명 보상, 그리고 MSO까지 이런 것들을 적절히 할 수 있는 회사는 결코 많지 않아요. 이 말씀 다시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근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포인트도 우리는 결코 다른 회사에 떨어지지 않는 포인트를 갖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핵심 포인트는 미니 사근복. 미니 사근복. 요 미니 사근복과 상속증여를 잘 연결한 트렌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리플라이프도 밸류마크도 A 플러스도 병원 마케팅을 합니다. 제가 세 군데 다 다녔잖아요. 거기와는 상대가 되지 않은 온 에셋만의 병원 플랜을 그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플랜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테니 자, 지금부터 백지를 펴시고 제 얘기를 잘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잘 메모하세요. 백지를 피시고 여기 본사에 계신 분들은 제안서 뒷페이지를 잘 활용하십시오. 제안서 뒷페이지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 제가 드리는 얘기가 여러분에게 충분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 중에 문호죠. 콜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살아가는 모습이 서로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괴로워하는 면이 있다. 여러분, 마케팅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안나 까레리나 마케팅 법칙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실제로 마케팅의 거장이라고 하는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만든 마케팅 법칙 중에 하나가 마케팅의 안나 카레니나 법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좋은 것을 고객에게 우선 주지 말고 실패 요인을 찾으라는 실패 요인. 실패 요인을 찾아서 거절 요인을 미리 제거해. 이게 마케팅의 안나 까레니나 법칙입니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드립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6가지 때문에 안 해요. 딱 한 가지 때문에 합니다. 병원장의 세제 혜택. 그런데 그 한 가지가 실시가 되려면 6가지의 고통이 있어. 그걸 여러분께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잘 메모하시기 바래요. 6개 리스크를 찾아라. 6개 리스크. 보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시작은 절세고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서 좋은 사람은 병원 전체에 한 사람이에요. 병원장. 병원장만 좋아요. 병원장만. 왜냐하면 병원장이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세무적 리스크가 3개 있어요. 이걸 잘 메모하세요. 여러분 아시면 이길 수 있어요. 첫 번째, 병원적 세무적 리스크의 가장 큰 건 20% 데포짓입니다. 메모하세요. 20%. 그러니까 매년 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되는 금액의 20%를 못 쓰는 거예요. 다시요.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되는 금액의 20%를 적립해둬요. 그걸 기본 적립금 제도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메모하세요. 첫 번째, 1번. 지금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유명무실화되는 가장 큰 게 바로 이 악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법 때문에. 그래서 10년에 한 번 30%, 10년에 한 번 30% 부동산 매입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입이 가능. 다만 그 부동산은 복리후생성 부동산입니다. 복리후생성. 복리후생성이라 하면 뭐예요? 기숙사.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사택이에요. 사택을 하는데 가로 열고 표시하세요. 공문만 내면 30%를 넘을 수 있어요. 30%. 그리고 5년에 30%를 추진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70%가 남잖아요. 그죠? 여러분, 종업원의 대출 있죠? 그건 무제한이에요. 종업원 대출은 무제한. 완전히 방법이 다 나옵니다. 완전히 방법이 다 나와요. 정확하게 고객이 얘기하기 전에 방법을 얘기하면 고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20%보다 낮추는 유일한 방법. 거기다가 이렇게 당구장 표시를 해서 쓰세요. 바로 1,000만 원짜리 법인 설립해서 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면 여러분 10%만 적립하면 됩니다. 10% 적립한 것도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 적립은 3가지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현금이에요.
두 번째가 현물 부동산, 세 번째가 주식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주식이 없잖아요. 사내근로복지금 공동으로 해서 주식을 출연하면 100%쓸 수 있다. 이게 솔루션이고 컨설팅.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00%쓸 수 있다. 다시요. 20%를 10%로 줄이려면 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 10%로 줄이면 현금, 현물, 주식 중에 주식을 출연해서 병원의 현금은 100% 활용하는 방법. 이게 바로 20% 데포짓을 줄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거절 원인의 40%. 거절 원인의 40%. 따라서 이 부분에 이론적 무장이 안 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회근로복지기금은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거. 의사, 간호사, 일반 직원 중에 의사부터 실시하거든요. 근데 의사는 지금 현 의사의 급여를 줄여서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2천만 원 받는 페이닥터를 1,900만 원으로 줄이고 100만 원을 근로복지기금 포인트로 주는 거예요. 따라서 병원의 격리 담당은 굉장한 걱정을 해요. 무슨 걱정이냐? 세무감사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세무조사의 리스크는 없느냐?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걱정.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사회근로복지기금에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왜 급여 총액을 줄여서 세제 혜택을 받느냐? 메모하세요. 국세청이 패소했어. 거기에 판사의 판결문은 이렇게 나와요. 만일 당신들이 얘기해서 사내근로복지금 포인트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해야 된다면 법을 바꿔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을 바꿔요. 이렇게 판결합니다. 1번. 두 번째, 내가 진짜 그때 요거 몰라가지고 당했는데 큰 병원이에요. 울산의 큰 병원. 의사가 20명이야. 20명의 연봉을 월급여를 줄여서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려고 했더니 격리 담당이 팔팔 뛰는 거야. 바로 세무조사 나온다. 바로 세무조사 나온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것. 2번. 여러분, 지금 국세청은 한 명이 3,000개의 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심리 분석이야. 심리 분석이 불가능. 그리고 금지돼 있어. 그래서 이 병원이 급여를 줄이고 늘리는 게 국세청의 담당자가 볼 수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 다만 여기서 여러분 세 번째를 적으세요. 세무공사가 나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오케이. 사실은 근로복지기금을 보기는 어려워요. 세무감사에서 절대로 안 보는 분야가 뭔지 아세요? 어느 분야인 줄 아세요? 절대로 안 보는 분야. 종교단체 기부금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중에 뭐 대순진리에 이거 안 빼요. 그래서 그걸로 절세한 법인도 많아요. 승려 자격은 2년 반 공부하면 나오고. 진짜로요. 아들을 승려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종교 단체,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100억을 기부합니다. 그래서 다 빼는 거예요. 그거 못 봅니다. 그거.
못 봐요. 여러분 그거 많이 했어요, 저도. 음, 승려 공부 좀 하면 금방 합격해요. 주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인들금 100억을 종교단체에 넣었는데 여러분 그 스님들이 감사 나오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이것도 안 봐요. 그런데 다른 걸 보기 시작해요. 다른 거. 그래서 여러분 메모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이거 진짜 아셔야 돼요. 국세청 본청. 본청은 30억 이상의 자산은 모두 본청으로 가요. 본청으로. 국세청 본청은 4국으로 구성돼 있어요. 1국이 대기업, 2국이 중소기업, 3국이 상속징역, 4국이 특별세무조사. 그래서 4국을 국세청의 저승사자라. 가장 무서운 조직. 4국에 20년 동안 근무한 분이 최근에 세무사 자격을 취득했고요. 저희가 영입했어요. 영입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노련해. 너무너무 아는 게 많아. 국세청 전체 동기가 700명이야. 700명. 그래서 야 진짜 불가능한 건인데 아침까지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왔는데 역삼세무서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5시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게 조치하대.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 세무조사가 나오려면 요걸 본다. 그래서 병원에 컨설팅을 할 때 세무조사가 안 나오게 조치하는 거예요. 안 나오고. 그게 우리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국세청 4국 근무원 세무사를 영입했다. 세 번째 리스크는요. 데포짓 외에 여러분 메모하세요. 세 번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폐업이 안 돼요. 폐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엑시트 전략을 알려주시고 엑시트 1번 다른 병원에 기부한다. 2번 국가에 기부한다. 3번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로 다른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그래서 병원장은 은퇴를 해요. 병원을 매각하고. 근데 자제분에게 법인을 설립해서 자제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고 병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제분 사내근로복지금을 기부하면 증여세 없이 넘어. 이게 세 번째. 세 번째.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0% 데포짓, 급여를 줄이는 것, 그 다음에 엑시트. 잘 이해하셔서 고객에게 사전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거 말고 병원 자체에서 반대. 병원 자체에서 반대하는 1번은 격리 담당이 반대. 일이 많다. 영수증 진구가 힘들다. 적으세요. 바로 선택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와 복지 카드. 전혀 일이 늘어나지 않아요. 현금처럼 그냥 쓰는 거예요. 일이 많아진다. 아니고요. 선택적 복지와 복지 카드. 1년에 한 번 엑셀로 뽑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다. 아주 쉽다. 자, 병원장과 병원의 격리 담당이 반대하는 1번 일이 많아진다는 변명이에요. 그냥 쉽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데 병원장은 메모하세요. 병원장은 정작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구성원이 될 수 없어. 그리고 병원장과 직계가족, 배우자와 자녀도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 1,000만 원짜리 법인 설립.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해요. 1,000만 원짜리 법인 설립하되 주주를 3명으로 구성합니다. 첫 번째 원장, 두 번째 배우자, 세 번째 자녀. 다시요. 1,000만 원짜리 법인을 만들어서 첫 번째 주주 구성에 원장, 두 번째 배우자, 세 번째 자녀를 하고요. 원장은 등기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둘은 미등기 이사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요령입니다. 그러면 미등기 이사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 4대 보험 적용이 돼요. 4대 보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고용보험이 나와야 돼. 고용보험이 안 나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 드는 게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여. 근로자가 아니고 뭐다? 오너로 보는 거. 오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주주 구성을 3명으로 하되 2명은 미등기 이사라. 그리고 고용보험을 가입시키면 여러분 사내근로복지기금 구성원이 돼요. 사내근로복지. 그래서 복지카드 만들어서 다 원장이 써요. 자식들 안 주고. 바로 원장이 혜택을 못 받는 거에 대한 대안. 1,000만 원짜리 법인 설립하는데 20만 원이면 되고요. 이틀이면 만듭니다. 이틀이면 만들어요. 원장이 본인이 혜택을 보고 싶다 할 때 여러분이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나 오늘 전체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60% 거절은 페이닥터가 해요. 페이닥터가 합니다. 왜? 내가 편하게 급여로 받으면 될 걸. 급여 1,700, 300을 복지 포인트로 받느냐. 여러분, 이게 제일 큰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그래서 가장 큰 장애물. 그래서 오늘 주제가 미니 사금복이 되는. 그럼 요거 내가 이 전 본부장께 요약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본부장님들은 요거 잘 갖고 계시다가 동행 갈 때 쓰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적으세요. 미니 사금복의 개념은 현금성 복지. 현금성 복지. 세 개밖에 없어요. 현금성 복지. 아, 죄송해요. 그냥 현금 복지. 딱 세 개밖에 없어. 장학금. 시설비. 시설비가 뭐냐면 의사들이 6개월이나 뭐 이렇게 한 번씩 세미나 가잖아요. 세미나 비용. 세 번째 뭐냐? 전월세 치고. 전월세 치고. 이건 현금이란 말이에요. 2천만 원 받는 페이닥터를 700으로 줄이면 300은 이게 안 돼요. 100만 원만 줄이자. 현금성 복지. 거기 미니 사금복. 미니 사금. 미니 사금복.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시면 얼마든지 선생님들을 설득할 수 있고 미니 사금복 이렇게 당구장 표시하고 쓰세요. 미니 사금복을 도입하면 페이닥터는 사금복이 있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똑같이 현금으로 받아요. 근데 다만 복지카드는 만들어야 되거든. 거기 커피값 월 5만 원만 넣어주면 돼.
복지카드 만들어서.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2천만 원 받는 근로자를 300으로 줄였더니 싫다 그러잖아요. 2천만 원 받는 근로자를, 페이닥터를 1,900으로 줄이고 100만 원만 현금성으로 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려면 복지카드 도입이 돼야 되는데 복지카드에 돈 넣는 게 아까우니까 한 달에 5만 원씩만 넣어서 커피값을 그것도 너무 낯간지러우니까 해서 격리팀이 지들이 먹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커버가 된다. 모두 커버가 된다. 이 뜻을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그런데 자, 요 얘기만 하고 좀 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으셔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병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고 혜택 보는 사람이 누구죠? 원장이죠. 원장 말고 혜택 보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다 여러분의 적이에요. 격리도 다 적입니다. 여러분 격리가 잘 검토해서 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서 내가 뭔 도움이 되지? 세무조사나 나오면 나만 힘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격리가 내 편이야. 하나만 말씀. 절대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격리한테 어느 그 FP는 복숭아를 6번 갖다 줬대. 내가 브리핑하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그 FP가 없는데 격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 불편해서요. 못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FP한테 얘기했더니 가서 판 죽였대. 복숭아 달라 그러고. 여러분 다시요.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여러분과 원장의 다이렉트 계약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있어요. 봐요. 격리가 있죠? 그쪽에 격리팀과 연결되어 있는 세무사, 노무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꼼짝 못하게 거절 처리를 해줄 때만이 되면서 동시에 여러분 격리 담당에게 따로 로비를 하세요. 따로 로비를 하셔야 돼요. 진짜 부탁합니다. 여러분 법인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격리 담당을 내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격리 담당에게 와인을 주는 분도 계세요. 한 번 봤죠? 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격리 담당은 80%가 탐관 오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와인 말고 위스키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춤을 추세요.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격리 담당에게 상품권 같은 걸 미리 투자한다. 아주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아주 순수해서 잘 원장님께 얘기할게요. 좋은 제도네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 자기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격리 담당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피플라이프 밸류마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격리 담당을 코드를 내줘요. 보험 코드를 내요. 시험 열심히 합니다. 수수료 쉐어 받는데. 그래서 네가 가서 막 설명해요. CEO한테 이거 네가 시킨 보험 알아? 기가 막힌 상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천만 원 될 게 3천만 원 되고 1천만 원, 2천만 원 될 여러분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 저 사람이 내 편일 거야. 나 많이 봤으니까 천만에 만만의 말씀. 그래 저기 있는 거예요. 곳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되지? 해준댔는데 전화해. 원장은 전화 안 되니까 경리담당한테 검토 중이에요. 검토 끝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법인은 내용이 다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법인도 하나 하자. 자, 영업이익이 많이 나. 그러면 적으세요. 2021년 2월 17일. 그거 굉장히 유명한 날짜예요. 2021년 2월 17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조금만 위탁해도 법인세 절세가 안 써도 안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래. 자, 어떻게 하냐? 사내근로복지금을 만들어. 그래서 올해 이익이 많이 나. 그러니까 2억을 사내근로복지금에 넣어놓는 거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러분, 추석과 설 선물. 추석과 설 선물이 요즘 문제가 됐어요. 아세요? 그걸 그냥 줬더니 세금을 다 내는 거야. 그런데 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금을 만들고 거기서 돈을 넣어서 추석 선물을 주면 면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사내근로복지금을 만들어서 사내근로복지금을 의사와 달리 법인은 급여를 줄여서 못해요. 그러면 퇴직금이 줄어드니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내근로복지금에 넣어서 어차피 나갈 돈 있잖아요. 뭐예요? 추석과 명절 선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만들어서 올해 기탁하면 법인세 절세 20.9%.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연말에 경연정기 플랜과 함께 월요일날 제가 진짜 경연정기를 고객에게 가장 쉽게 권하는 방법을 줘야 할 거예요. 꼭 들어보세요. 그런데 연말에 법인의 가장 좋은 거 사내근로복지기금 만들어라. 두 번째, 자금만 위탁해도 법인세 절세가 된다. 요 얘기를 강력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네. 5분만 쉬었다 했습니다. 네. 재밌다.